바람이 붑니다. 도심 구석구석 빼곡히 들어선 빌딩 숲 사이, 바다의 짠내와 산자락 솔향기를 실어 나르며 산들산들. 도심의 묵은 때를 씻겨주던 이 시원한 바람은 거대한 빌딩을 만나 전혀 다른 이름의 돌연변이 바람이 됩니다. 종종 거꾸로 휘감아 돌며 치마를 뒤집는 심술을 부리는 탓에 먼로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스크린 밖에서 만난 빌딩풍의 위력은 단순한 바람 그 이상입니다. 더 높이 올라서고 싶은 욕심이 바람길을 막고 태풍의 날개를 달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방은 제5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9에서 20m의 강풍. 제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오후 4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세력이 급격히 약화돼 큰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태풍 장미가 부산을 덮쳤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보도와는 달리 해운대에서 실감하는 태풍의 위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아이고, 저는 휴대폰을 놓쳤네요. 우산은 뒤집히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유독 이런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더 세진다는 사실입니다. 휘감아 도는 바람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곳 주민들에겐 이미 악명 높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태풍이 오면 이 길이 제일 바람이 많이 세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골바람, 일명 빌딩풍이라고 하죠. 바람이 빌딩 사이 좁은 틈새로 빠져나가며 속도는 더 빨라지고 때론 빌딩을 휘감아 소용돌이 칩니다. 그렇다면 해안가 바로 앞에 위치한 또 다른 고층 빌딩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뜩이나 평소에도 바닷바람을 피할 수 없는 빌딩 숲. 우산 쓰기는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작은 재고로는 한 발 떼기조차 힘겹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풍 장미가 해운대를 덮친 오후 4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0m. 바람에 나부끼는 비닐 포대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거리를 덮치는가 하면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뜯겨나간 주위의 모든 것이 흉기가 됩니다. 인근 상가들도 매번 바람 때문에 곤혹입니다. 쿠션까지 동원해 문틈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죠.
네, 이곳 주민들에겐 하루 이틀 겪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이 내려가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못 내려가고. 할머니도 너무 이게 완전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제가 태어나고 여기 살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주민들은 지금 안 나오고 주민들이 서로 조심을 하는 거죠. 저런데 창문이 여러 지가 있는 것도 저래 되면 안에서 바람이 불면 저렇게 깨져버리고 정신을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고층 창문 수백 개가 쏟아져 내리며 해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그쪽에 보면 지붕이 좀 오르 내려가고 하나 있잖아요. 지붕이 오르락 내려가요. 불안하기는 인근 저층 주택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선 이후 수시로 돌풍이 몰아치며 지붕과 외벽 타일이 뜯겨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나 이런 거 대놓는 것도 불안하고 어디서 뭐가 날지도 모르니까 돌아가지고 이 바람이 Y자 건물이 돌아 자꾸 도니까 바람이 제자리를 온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불어도 바다 쪽에서 동서남북이 다 불어도 바람 모이는 거 대단하는데. 태풍이 지나간 오후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그치고 도시는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저마다 눈부신 뷰를 자랑하는 빌딩 숲에도 변함없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 전국 초고층 빌딩의 3분의 1이 바로 이곳 해운대에 모여 있습니다. 영수야 지금 바람이 얼마 정도 될까? 그러니까 예보는 4.5에서 뭐 5 이 정도였어요. 맥시멈이. 시작과 끝 지점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국내 최초의 빌딩풍 연구가 해운대에서 시작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도 모릅니다. 작년 말 해운대구가 초고층 빌딩 밀집지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자체 빌딩풍 학술 용역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부산대학교와 부산시 기상청이 손잡고 앞으로 3년간 국가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1mm 퍼센트. 이 연구를 통해 빌딩풍의 위험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첫 단계로 빌딩의 높이에 따른 바람의 변화와 속도를 측정하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느껴지죠. 저기 있다 여기 오니까 바람이 조금 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쪽 넘어가면 더 많이 느낌이 있거든요. 하물며 여 입구도 이런데 뒤쪽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층 빌딩과 바람의 세기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남 함안에 위치한 풍동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실제 불어오는 바람을 실물 축적으로 재현을 해서 실제 건축물에 가해질 풍화 중에 얼마나 작용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30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실험입니다. 갈수록 고층 빌딩이 많아지면서 이런 실험 의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모형 건축물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 풍속을 비교해 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풍속은 평균 약 7.2m/s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없을 때 약 5.4m/s에 해당하는 바람에 비해 약 30% 정도 할증된 풍속이 불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30% 할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풍화중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7배 정도 증가한다는 뜻인데 언뜻 복잡하게 들리지만 건물이 있을 때 바람이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도심 상공을 누비던 헬리콥터가 갑자기 몰아닥친 빌딩풍의 기류에 휘말려 건물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지만 불과 얼마 전 이 끔찍한 공포가 현실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실제로 울산 화재 당시 강한 빌딩풍이 화재를 키우고 소방 헬기의 접근을 막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렇다면 고층 건물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시립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연기를 통해 바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람이 빌딩풍으로 변하는 순간을 뒤쫓아 봅니다. 흘러가던 바람이 그대로 빌딩을 타고 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풍속은 어떨까요?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며 급속히 빨라집니다. 통상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그 공기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동함에 있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게 되면 결국 바람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초고층 건물이랄지 대형 운동장이랄지 이런 게 세우게 되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구조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바람이 굉장히 흩어지게 됩니다. 교란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빌딩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바람이 세고 빠른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을 만나 좌우로 갈라진 바람이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하강풍은 빌딩이 높을수록 더욱 강해지죠. 지면에 도달한 바람의 일부는 소용돌이를 만들며 좌우로 퍼지고 일부는 상공의 바람과 반대로 불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건물에 부딪히면 바람의 흐름이 막혀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넓은 공간의 바람이 좁은 통로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압력은 낮아지고 속도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건물에 바람이 다가왔을 때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바람이 성격이 바뀌었을 때 그 영향거리를 통상 그 건물 높이의 5배에서 10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CT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죠. 100층 정도 되니까 300m라고 치면 최소한 1.5km에서 2km까지 그것의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빌딩풍이 특정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층 건물로 인한 바람의 변화는 최대 반경 2km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해운대의 경우 부산, 울산 고속도로까지 빌딩풍의 영향권에 속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101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바람을 측정해 봤습니다. 고층 빌딩 앞쪽에서 바람의 세기를 측정한 후 같은 시각 건물 뒤쪽과 옆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측정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적 바람이 잘 통하는 건물 앞쪽에 비해 건물의 가로막힌 빌딩 옆에서 바람의 속도가 무려 2배 가까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가령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 노면 가까운 저층부에서는 이미 빨라진 풍속에 하강풍에 의해서 더해진 공기의 양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더 빨라져서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딩풍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건데요. 예전에도 그 태풍이나 강풍이 발생하면 오래된 상가의 간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탈락이 됐었고 그런 사고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빌딩풍이라는 정의가 애매했고 빌딩풍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피해가 발생한 거고 어차피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빌딩풍이라는 이제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뭐 지원해 줄 수 없나 이제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도 제법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연일 빌딩풍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국 각지에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일로. 해안가를 마주보는 마린시티. 이곳에서 악명 높은 빌딩풍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람을 느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은 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비가 와서 풍경 보기엔 좀 어렵지만은 네, 바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답사를 통해서 바람길 같은 걸 보고 센서들을 어디에 달 것인지 이런 걸 오늘 이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달아서 시뮬레이션은 어느 범위를 하게 될지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좀 더 센서를 정확하게 어디다 집중해서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하기 위해서 이제 착수 보고의 경우를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마린시티에 이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01층 초고층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우편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LCT가 되겠습니다. 총 3개 동이 있고요. 3개 동. 말만 하는 LCT. 예. 아 여기가 여기예요? 우리가 직접 이게 L자로 생겼는데 뭔 회장 저기 바람하고 영향을 그냥 실물로 보여주세요. 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인데요. 우리는 리빙랩 파트. 시민 입장, 공무원 입장으로 이제 과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바람과 태풍, 건축물의 안전과 외장재를 책임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에 귀 기울입니다. 실제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건설할 때 지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람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제일 센데 바람이 느껴지네요. 지금 바람이 없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이게 바람 조금 부는 날은 여기 진짜 내가 걸어가는데 여기 정도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에 바람 영향평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이제 고층 건물의 외장재가 파손되는 형태의 것이 그거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지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그런 아주 소소한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데,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 구조 기술자들의 업무 영역에 그 외장재 설계가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조 기술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유리 파편은 LCT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 훨씬 넘는 인근 주차장, 식당, 심지어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흉기나 다름없는 유리 파편이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매년 반복되는 빌딩풍 피해. 만약 올해보다 더 크고 강한 태풍이 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많고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고, 그건 전부 태풍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바람이 지금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거보다 뭐 한 2배 정도 되는 초대형 태풍이 접근한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그 남해안 지역,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고층 건물들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아찔한 경고. 환경이 오염되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도 변하고 있죠.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풍의 오른쪽이 항상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과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이와 같이 서남 쪽에서 들어와서 동북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의 피해는
거의 유사했지만 이 중부지방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 바람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경로에 왼쪽에 놓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2010년에 곰파스나 2012년에 볼라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역,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중부지방이 이와 같은 강풍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자꾸 증가할 것이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수도권을 강타하며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곤파스의 경우처럼 변화하는 태풍의 진로는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경로, 바람의 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빌딩풍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과 천만 인구, 비가 그친 서울 양재천으로 나가 바람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인근의 초고층 빌딩 단지 내에서도 풍속을 측정해 비교해보기도 했는데요. 불과 1km 남짓 가까운 거리지만 바람의 세기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양재천에 비해 꽉 막힌 빌딩 숲에서 한층 더 빠르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실제로 2008년 성균관대 연구팀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 초속 11m 이상 빌딩풍이 연간 1000회 이상 불고 북한산 중턱보다 더 센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죠.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같은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지역에도 이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건물을 다 거쳐서 강남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사실 해운대는 바닷가 앞에서 아무것도 작물 없이 바로 바람이 들어왔다가 이제 육지로 만나는 그 지점이다 보니까 그 바람의 힘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이 고층 빌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바람의 힘을 줄일 수 있는 빌딩이 전혀 없이 바로 고층 빌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 힘이 모이는 정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도심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이 바다 건너 빌딩풍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 엄청난 위력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부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1명이 숨졌고 구조물 추락 사고와 정전이 소출했습니다. 태풍의 빌딩풍까지 겹친 해운대구 마린시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빗줄기가 뒤섞여 성인 남성이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 초강력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향해 북상하던 지난 9월, 일찌감치 마린시티로 건너온 빌딩풍 학술연구팀이 각종 장비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늘 태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예정이죠. 안전 장비는 물론이고 바람에 맞서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온갖 장비가 총 출동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최근 들어서 한 10몇 년 만에 제일 큰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어디에다가 이제 빌딩풍 센서를 붙여야 될지 알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지역을 지금 답사를 하면서 현장을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하며 거침없이 북상 중인 마이삭. 대략 새벽 3시경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 해안으로 상륙이 예상됐는데요. 아직 자정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바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일찌감치 폐쇄된 출입구를 찾아 한참을 돌아 나온 연구팀. 시작부터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강풍이
연구팀을 가로막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비바람,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태풍을 기다려온 연구팀조차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모한 도저히가. 위험. 아까 저까지 왜 보이냐? 누구 부르더라 여기 기다리면 태풍 계속 오는 거 알거든. 바람이 세졌다 약했다. 이 절로 가지 말고. 내 안쪽만. 여기만 한 거야. 초속 20m의 바람은 몸을 앞으로 숙여야 버틸 수 있고 초속 35m가 넘어가면은 어떤 자세를 잡아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죠. 마이삭의 순간 최대 풍속은 40m. 여기에 빌딩풍까지 겹쳤습니다. 빨리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결국 연구팀의 안전을 위해 해안가 풍속 측정을 포기하는 대신 건물 안쪽에서 바람을 측정하기로 했는데요. 전봇대를 부둥켜 안고 버텨보지만 안전모마저 강풍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강풍, 그 위력이 궁금합니다. 세상이 풍속 넣으면 45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낮았어요.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수속으로 하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지. 연구팀도 촬영팀도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붓는 폭우, 이리저리 바람에 등 떠밀려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데요. 평상시 강풍 기준에 못 미치는 초속 10m의 바람도 강풍주의보 수준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숙소가 코앞이지만 좀처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앉아. 실제로 이날 해운대 앞바다 관측소에 기록된 바람의 세기는 초속 23.4m. 같은 시각 빌딩풍의 영향권에 속한 마린시티 인근의 풍속은 초속 47.6m를 기록했습니다. 빌딩풍이 가장 강한 101층 초고층 빌딩 인근은 초속 60m를 넘어 측정 불가. 그렇게 해운대구 해안가 지역 고층 빌딩군 36개 지점을 12시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실제 바람보다 1.5배에서 2배 더 강한 빌딩풍의 생생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보면 바다에 있는 우리 관측기에서는 20이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가 30이 넘어요. 여기도 30% 넘으면 거의 한 50%가 더 증가돼서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선 이제 막 걸음마 단계지만 해외에선 일찌감치 빌딩풍 연구에 주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건축 단계에서부터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고 역으로 바람을 활용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예를 보면 2019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런던 시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조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이 꼭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조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이 슴으로 인해서 없었을 때 비해서 그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풍속이 초속 8m를 초과하게 된다면 설계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 조례로 만들었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영국. 변덕스러운 날씨에 툭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도시 전체가 유독 바람에 민감합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바람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죠. As a part of the permission to build a tall building, you have to show the planning authorities that you have studied the impact of wind on your building, becaus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f existing buildings which show there are corners maybe of them or areas around the building where the wind builds up too much. Perhaps either the design wasn't right in the first place, or what happens is that if you build one tall building, it's fine, but you build another tall building next to it, then it changes the whole local environment. 빌딩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런던시 풍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10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선 반드시 풍동 실험이나 풍력 시뮬레이션이 선행되도록 하고 건물의 형태에도 변화를 주고 있죠. 건물 모서리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바람이 잘 비켜가게 하거나 끝이 뾰족한 원뿔 형태로 만들어 바람의 저항을 줄입니다. 건물 곳곳엔 방풍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하강풍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건물 사이를 지나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깜짝 놀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람이 건물 벽면을 타고 빠르게 하강하면서 풍속이 2, 3배 증가하는 빌딩풍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They have a computer model which looks at the whole of the City of London, and the computer model can give an idea of what the impact of wind will be on particular buildings. And as I say, it's necessary to look not just at one building, but you have to look at a whole group of buildings and how the wind affects that. 빌딩풍과 관련한 차량 전복 사고나 인명 사고가 각종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각지에서는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빌딩풍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바람 세기에 상한선을 정하는가 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 기준을 둔 것도 눈에 띕니다. There are areas where wind will become stronger when we have a windy day. You have a tall building and the wind hits the front of the building and comes down onto the street. And one of the reasons why thi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s because we have more people cycling. We want to encourage more people to walk rather than be in their cars. And so we want to make conditions on the sidewalk more comfortable for everybody.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알 수 없는 바람. 그만큼 복잡하고 예측 또한 쉽지 않습니다. 초속 19m의 약한 바람만으로도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죠. 바람길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중국에 있는 6차선 대형 다리가 파도치듯 심하게 흔들리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풍의 다리가 흔들렸다는 초기 진단이 나왔는데 지난 4월 개통한 신안군 천사대교. 차량이 지나가는데 다리 상판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입니다. 국내에서
바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딩풍 영향을 검토하는 풍환경 실험은 전체의 5%에 미치지 않습니다. 장대 교량의 경우에는 그 데크 위에 부착된 모든 시설물들이 사소한 시설물이라도 바람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풍동 실험을 통해서 어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모양을 제대로 잡고 교량의 안정적인 거동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구조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와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2014년 전남 이순신 대교에서 일어났던 흔들림 사고를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를 축소해 사고 당시와 똑같은 풍속을 만듭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번엔 교량에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가림막이 바람의 통로에 막히자 교량이 위아래로 흔들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와류 진동 현상이죠. 그 당시에 교량을 좀 일부 통제하고 포장을 재설치하면서 양생 문제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했었는데 원인은 이제 그 가림막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런 경우에는 교량이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풍속대가 딱 걸리면 그 미약한 와류의 힘도 교량을, 그 큰 교량을 흔들 수 있는 큰 힘으로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될 때는 가림막이 사실은 이제 교량의 유해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죠. 가뜩이나 해상 교량이 많은 부산의 경우에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풍벽을 설치하자니 교량의 안전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량을 타고 교량이를 주행할 때 차량의 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량이 진동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문제와 달리 또 탑승자가 느끼는 바람 불 때 어떤 불안감의 요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보통 방풍벽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윈드 스크린을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차는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윈드 스크린 자체는 또 교량의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학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갈피를 잡기 힘든 바람에 제대로 대응할 순 없을까?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산하경 관계자들이 모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빌딩풍 리빙립의 시발점이 지금 포럼입니다. 포럼에는 일반인도 지금 오셨지만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학계에 또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만든 그림들을 좀 더 이쁘게, 좀 더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한 마음 속에서 저희가 자료를 잘 추출해낸다면 나중에 저희가 빌딩풍 자료를 좀 더 구축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와중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더 반영할 때 주민도 쉽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부산 지역의 재난 발생 현황과 재해 차원에서의 빌딩풍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관련 법규를 추진하는 일인데요. 빌딩풍의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걸 하겠다는 또는 어떤 걸 해오겠다는 얘기는 적고, 환경 영향 평가에 보면 풍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초고층 밀집 지역은 방풍 그물과 나무 심기 외에 이렇다 할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할 때 반드시 빌딩풍, 여기는 어느 정도 강도의 빌딩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감안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풍림 같은 그걸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바람이 엄청 세면 문자가 바로 발송될 수 있게. 지금 바람의 세기가 얼마니까 노약자들은 외부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 불기 때문에 그 지역엔 이제 출입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빌딩풍의 영향은 단순히 건물 자체나 보행자의 안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환경 문제와도 직결돼 있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59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150여 미터 떨어진 쓰레기 소각장 연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자욱합니다. 빌딩에 가로막힌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대신 와류 현상을 일으키며 주위를 맴돌죠. 결국은 연돌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구조물이 스므로 인해서 그것을 투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근처를 돌거나 침착하거나 유입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결국 빌딩풍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 도시를 지나는 바람길은 삶의 질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시. 독일의 대도시 가운데 드물게도 산지를 낀 분지형 도시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몰려들면서 대기 오염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바람의 속도가 느린 데다 높은 산에 가로막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한 탓인데요. 한때 공업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슈투트가르트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돌입을 합니다. 바람의 흐름을 바꾸어 도시 내부로 바람을 끌어들이는 전략, 즉 바람길에 주목한 건데요. Das hat ja auch dann dazu geführt, dass man, das war glaube ich 1938, hat man so eine eigene Stelle für einen Stadtklimatologen geschaffen. Und diese eigene Stelle für die Stadtklimatologen war die Basis für die derzeitige Abteilung Stadtklimatologie in der Stadtverwaltung in Stuttgart. Das ist eine Situation, die ist einmalig in Deutschland, denn es gibt keine andere Stadt, in der die Stadtklimatologie so in der Kommunalverwaltung institutionalisiert ist. 도시 기후학 연구를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사업. 도시 외곽 산지에서 생성돼 도심으로 불어오는 차고 깨끗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도심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3개의 바람길을 조성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개발 사업은 이 바람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됐죠. 차고 신선한 공기는 이제 야간에 지대가 높은 곳에 생성이 돼서 도시 중심으로 지대가 낮은 쪽으로 이제 흘러들어서 도시 중심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희석을 시켜준다거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먼저 생성되는 지역과 찬 공기가 어떻게 도시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바로 바람길이 되겠죠. 이제 지금 빗살 무늬로 이렇게 체크 무늬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찬 공기가 생성돼서 도시 내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녹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 이 그린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녹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이 되게 되는데 토지를 이용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람인 셈입니다. 바람의 소통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도시 계획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의 그 항목 중에 바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검토 조사가 필요한 후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투트가르트 시는 도심에 가까운 군웅 지역에선 신규 건축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바람길이 지나는 구역에선 건축물을 5층 이내로 제한합니다. 건물 간 간격도 3m 이상으로 유지를 시켰는데요. 나무를 빼곡히 심어 신선한 공기를 생성할 수 있는 공기댐을 만들고 강력한 도시법령을 정비해 바람이 숨쉬는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숲에서 발생되고 있는 찬 공기라던가 아니면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녹지 조건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걸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투트가르트 시 도심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4,00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일명 숲속의 집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람이 어떻게 흘러 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가르치며 체감할 수 있습니다. Das heißt, wir wollen auch einen Beitrag dazu leisten, dass die Menschen selbst in der Lage sind, ein nachhaltiges Leben führen zu können. Das heißt, wir versuchen, diese Erlebnisse und auch das Wissen, das sie hier erlangen, in den Alltag der Menschen zu transferieren. Also das Ziel ist im Prinzip, dass die Menschen in der Lage sind, Verantwortung für sich selbst, für die anderen Menschen und für ihre Umwelt zu übernehmen.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더운 땀을 식히고 도시의 묵은 때를 씻겨냅니다.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저 길을 내어주는 이인. 도시의 삶을 뒤바꾼 변화의 시작이었죠. 도시는 따로 서 있는 독립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도시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역은 다른 구역과 연결이 돼 있고 네트워크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바람 같은 경우에도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되는 지역이 있고 이게 흘러가서 도움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지역만 쾌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고층 건물 한 채, 고층 건물 두 채가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구역에서 옆 구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큰 범위에 있어서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부릅니다. 도시는 숨가쁘게 진화하고 과학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재난은 언제나 미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인간의 욕망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고층 빌딩 숲 사이 갈 길을 잃어버린 바람이 되묻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